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넷째 주, 그러니까 39주 차죠. 이번 주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25년 39지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자료,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분석 기준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주간 급락률 20% 이상,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 이게 키움증권 기준이라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 종목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핵심 동력을 파악하고 또 시장이 큰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이번 주 진짜 가장 뜨거웠던 1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네, 이거 상승률이 정말 엄청났네요. 주간 상승률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118%가 넘었고요. 와, 118%요? 네, 고가는 뭐 130% 이상 치솟았고 거래대금도 보니까 5,500억 원이 훌쩍 넘었어요. 이거 뭐 시장 관심이 완전 집중됐다는 거죠. 그러게요. 보니까 거의 한 주 내내 강했어요. 수요일 하루 잠깐 보합이었던 것 빼고는 월화목금 계속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면 역시 그 코오롱으로의 완전자회사 편입 기대감, 이게 핵심 동력이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특히 그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 발표가 이제 곧 나온다, 이런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요. 그렇죠. 이런 M&A 이슈, 특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랑 맞물린 완전자회사 편입 같은 거는 주가 파급력이 상당하거든요. 네네. 단순히 뭐 회사가 합쳐진다 이걸 넘어서 경영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시너지 같은 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확 심어주잖아요. 아, 기대감.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변화 가능성에 좀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가끔은 공개 매수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는데 그건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앞으로 성장성 이런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합병된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뭔가 좋아질 거다, 이 기대감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군요. 와, M&A 모멘텀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위는 S2W입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32.78%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67%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네, 여기도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가 거래 대금이 눈에 띄어요. 1조 400억 원. 전주 대비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딱 보니까 주 초반, 특히 화요일에 상한가 치면서 확 갔다가 후반에는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네, 약간 그런 패턴이었죠. 급등 배경으로는 이제 자료에서 지능형 로봇, 그리고 AI, 여기에 보안, 이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확 부각됐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로봇이랑 AI는 뭐 요즘 워낙 핫한 테마인데 여기에 보안까지 같이 엮인 게 좀 흥미롭네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세 가지가?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AI하고 로봇 기술이 점점 막 고도화되고 우리 생활 여기저기에 막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수록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이게 중요성이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차가 해킹당한다거나 뭐 AI 비서가 내 개인정보 막 유출한다거나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아, 생각만 해도 좀 그렇네요. 네. S2W가 가진 그 다크웹 분석이나 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AI 시대의 보안 수요를 딱 채워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테마 여러 개가 시너지를 내면서 주가를 확 밀어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이면에는 항상 보안 문제가 따라붙는 거군요. 세 가지 핵심 테마가 딱 맞물려서 돌아간 경우네요. 자,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우진입니다. 종가 31.07%, 고가는 40.37% 상승.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폭발적이었어요. 전주 대비 무려 5배 증가해서 5,9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주 초반에 강했고요. 네, 우진의 급등 배경은 조금 더 큰 거시적인 흐름 두 가지랑 관련이 깊습니다. 첫 번째는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다시 좀 늘리려는 움직임이에요. 아, 원전이요? 네, 요즘 뭐 탄소 중립이다, 에너지 안보다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원전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시 보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게 국내 원전 관련주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입니다.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 AI의 모델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곧 엄청난 전력 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전기를 엄청 먹는군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이걸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글로벌 원전 부활 움직임하고 AI 발전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감, 이게 딱 맞물리면서 원자력 테마 전체를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원전 계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도 수혜를 봤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와, AI 경쟁이 심해지면 전력난이 올 수도 있고 그 대안으로 원전이 떠오른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네, 그렇죠. 자, 다음 4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샤페론. 주간 종가로 24.71% 상승, 고가는 58%를 넘었고요. 와, 근데 거래대금 증가율이 엄청나요. 전주 대비 11배. 11배 늘어서 1,626억 원입니다. 수요일에는 상한가였네요. 네, 바이오 기업 주가는 역시 뭐 신약 개발 뉴스, 여기에 제일 민감하죠. 샤페론 같은 경우는 그 GPCR이라는 특정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원형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전임상 단계에서 결과가 좋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린 겁니다. 아, 또 탈모 치료제라니까 뭔가 대중적인 관심도 엄청 높았을 것 같군데요. 근데 여기서 전임상 단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전임상은 쉽게 말하면 동물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동물 실험. 네. 사람한테 직접 투여하는 임상 시험, 뭐 1상, 2상, 3상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약물의 기본적인 효과나 독성 같은 걸 동물 모델에서 먼저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긴 한데 근데 아직 사람한테서 똑같은 효과랑 안전성이 증명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신약 허가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확 반영된 뭐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동물 실험 단계에 기대는 큰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점은 꼭 명심해야겠네요. 자,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라캐스트. 주간 22.83% 상승, 고가는 36% 넘었고요. 거래대금도 꽤 많았어요. 1조 1,130억 원, 화요일에 제일 크게 올랐네요. 네, 한라캐스트 역시 아까 봤던 S2W처럼 그 지능형 로봇 그리고 AI 테마 강세, 여기서 수혜를 좀 입었습니다. 아, 여기도 AI 로봇이군요. 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은 게 바로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입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이 AI랑 막 결합하면서 자율주행이다,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다, 이렇게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무슨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한라캐스트가 가진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랑 뭔가 손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기대감이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기대감이 실제 계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테마성 재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요. AI 테마가 자동차 산업이랑 만나서 또 다른 기대감을 만들었군요. 좋습니다. 다음 6위 보겠습니다. NHN KCP입니다. 주간 21.20% 상승했고 고가는 28% 이상. 거래대금이 1조 8,450억 원, 전주 대비 4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요. 27.7% 넘게 폭등하면서 확 주목받았어요. 네. 이 종목 급등 배경은 조금 복합적인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대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탁 고정시킨 가상자산, 그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최근에 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있잖아요. 네. 두나무가 네이버 금융 계열사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NHN KCT가 두나무랑 협력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확 붙은 거예요. 아하.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상용화되면 결제 시스템에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 NHN KCP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뉴스 자체, 그러니까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사 편입 추진이라는 그 뉴스 자체의 파급력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랑 또 최대 포털 기업이 만날 수도 있다. 이 빅딜 이슈 자체가 시장 전체의 관심을 확 끌었거든요. 네, 그쵸. 빅딜이죠. 그 과정에서 NHN KCP의 사업적인 기회가 좀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확 몰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M&A나 사업재해 움직임이 관련 기업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적 기대감, 그리고 빅딜이라는 이벤트성 기대감, 이게 딱 결합된 결과였군요. 자, 다음 7위입니다. 로켓 헬스케어. 주간 20.85% 상승, 고가는 31% 넘었고요. 거래 대금은 4,051억 원으로 전주 대비 4배 증가했고 주 후반 스모금에 좀 강세를 보였네요. 자료에는 신규 상장 첫날 급등, 이게 모멘텀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주간 분석이니까 신규 상장 이후 강세 지속,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로켓 헬스케어는 딱 신규 상장 종목의 그 특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상장 초기에는 사실 그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고 또 수급이 확 몰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초반엔 좀 정신없죠. 네, 특히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이 되게 높다거나 아니면 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투자자들 기대감이 확 반영되면서 상장 후에도 강한 상승세를 쭉 이어가기도 하거든요. 로켓 헬스케어의 경우는 아마 그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프린팅 이쪽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장 후에도 계속 매수세를 끌어들인 걸로 보입니다. 신규 상장 효과에다가 성장 기대감까지 합쳐진 거군요. 자, 8위입니다. D&D 파마텍. 주간 20.31% 상승, 고가는 44% 이상이었고요.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9,7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주 대비 3배 늘어난 규모네요. 월요일에 상한가 치면서 아주 강하게 시작했어요. 네, D&D 파마텍 급등은 글로벌 제약업계의 아주 큰 흐름하고 직접 연결됩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테마인데요. 요즘 정말 핫하죠? 비만 치료제. 네, 진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죠. 여기에다가 그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 아시죠? 네, 알죠. 파이자가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파트너사가 인수된다는 소식이 왜 D&D 파마텍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화이자 같은 이런 거대 제약사가 특정 기술이나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려고 M&A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랑 기술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거나 좀 관련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들 가치도 같이 좀 재평가받는 경향이 있어요. 가치요. 네, 메세라가 개발 중인 비만이나 대사질환 치료제 기술, 여기에 D&D 파마텍도 연결고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의 인수 추진 소식이 D&D 파마텍한테도 이거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준 거죠. 일종의 뭐랄까, 후광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기술 가치가 간접적으로 같이 부각되는 거군요. 와, 비만 치료제라는 아주 핫한 테마에다가 빅파마 M&A 이슈까지 만나서 시너지를 낸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9위입니다. 심텍입니다. 주간 19.47% 상승하면서 거의 20%에 근접했고요. 고가는 26%를 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5,638억 원,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주로 상승했네요. 네, 심텍은 반도체 관련주죠. 이 종목 상승 배경은 비교적 좀 명확한 편입니다. 미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그 영향이 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으면 국내 부품회사 주가도 바로 영향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공급망으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뭐 투자 계획 아니면 업황 전망 이런 것들이 후방 산업에 있는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마이크론 호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됐고요. 이게 결국 스마트폰이나 서버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 PCB 만드는 심텍 같은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서 이런 글로벌 리더 기업들 동향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 실적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군요. 자, 이렇게 9개 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이번 주 급등 종목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좀 정리해보면 역시 뭐 해시태그 로봇, 해시태그 인공지능, AI, 해시태그 원자력, 해시태그 스테이블 코인, 해시태그 비만 치료제 같은 이런 기술, 신성장 테마들 하고 또 해시태그 인수합병 그리고 해시태그 반도체 업황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좀 두드러진 점을 짚어보면 첫째는 역시 AI하고 로봇 관련 테마. 이게 여전히 시장 주도력이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뭐 S2W 한라캐스트는 물론이고 아까 우진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랑 연결되면서 주목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둘째는 그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론, 또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테크나 빅파마 기업들의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동향을 놓치지 않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나 NHN KCP, 또 D&D 파마텍 사례에서 봤듯이 M&A나 사업 제휴 같은 이벤트, 이게 주가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 글로벌 동향, 기업 이벤트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을 막 움직였네요. 여기서 근데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참고 정보일 뿐이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도 이 점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뭐 언제나 있는 거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항상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시고 또 본인만의 분석 기준을 세워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정보가 완벽할 순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뭐 언제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2025년 39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뜨거웠던 지점들 그리고 그 배경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기술 테마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M&A 이슈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한 주였네요. 오늘 저희 분석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이런 모멘텀들, 예를 들어 뭐 AI, 로봇, 원전, 비만 치료제 같은 이런 테마들이 과연 그냥 반짝 이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특히 기술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런 높은 기대감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 성장으로 어떻게 그리고 또 언제쯤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